하루 숙박비 3,500만 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하는 이곳 주방의 헤드 셰프가 바로 한국인 유일의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이다. 한 끼 식사만 500여만 원인 그의 요리는 오직 세계 최고의 스타 및 각국의 정상들만이 맛볼 수 있는 최정상급. 이미 세계 미식가 스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미국 생활할 때.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새벽 5시 출근해서 1시에 퇴근했어요. 20시간씩 일을 했죠. 2000년 미국행을 결심한 지 단 2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의 수셰프가 된 에드워드 권. 2003년 세계 젊은 요리사 탑10에 선정된 그는 세계적 스타 셰프 고든 램지와 제이미 올리버와 나란히 명실상부 세계적 스타 셰프로 도약. 그리고 2007년 세계 셰프들의 로망인 버즈 알 아랍 호텔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데 2009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쳤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해외 생활을 제가 11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한국 셰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후배들 훨씬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서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우선 오픈을 해버렸다. 국내 레스토랑 오픈과 동시에 세계 속의 한국 셰프를 양성하기 위한 에드워드 권의 또 다른 선택. QTV와 함께 제2의 에드워드 권을 찾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연령도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큼 자기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독창성 그리고 요리를 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념을 뒤엎는 그의 특별한 선발 기준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제2의 에드워드 권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자 맞는 사이즈 국자 꼭 내잖아 시켜! 죄송합니다. 뭐랬어? 계속 쿠킹해야 된다 그랬지. 계속 쿠킹해야 된다고 이 새끼야. 열심히. 난 이 요리 먹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 요리는 밸런스가 얼굴 맞았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프리카는 뭐 쓰는 겁니까?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먹어. 다 나눠줘. 먹을 수 있는 거야. 돈이라고. 우린 전부 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제2의 에드워드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셰프가 되고. 제2의 에드워드 권이 되기 위한 치열한 도전. 2009 키친 서바이벌 프로젝트. 에드워드 권의 옛 셰프가 지금 시작된다. 온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제2의 에드워드 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에드워드 권의 국내 레스토랑의 체험, 또한 해외 유명 요리학교의 연수 비용으로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며 2009 호주 시드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에드워드 권의 어시스트 셰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QTV와 함께 진행하는 키친 서바이벌 에드워드 권의 옛 셰프. 제2의 에드워드 권이 되기 위해 천여 명의 지원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이, 경력, 학벌 등 사회적 기준을 없애고 개성과 창의력 중심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거쳐 약 200여 명 선발. 그리고 서류 심사에 통과한 200여 명의 지원자들의 독창적인 포트폴리오 중심의 2차 면접이 시작됐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해물 떡볶이 스테이크입니다. 떡갈비에 진짜 떡을 넣는 발칙한 상상을 해갖고 그 수삼과 함께 그리고 또 해산물과 함께 더 풍미를 더해서 만들어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학교에서 이걸 만들면서 저는 약간 뭔가 한국적인 맛을 가미하고 싶어서 꽃감, 우리나라 꽃감하고 잣을 넣어서 중심 포인트를 잡았고 청양고추를 이용한 올리브 파스타든지 아니면 파스타 파게티 만들 때 나갔던 스테이션 건실한
3인조 직장인 밴드 마닐라 베이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조혜성이라고 하는 반갑습니다. 일단 비빔밥을 물로 좀 형상화시켰어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뭐 콩나물, 불고기 이런 것을 넣어서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상품의 가치성이 얼마나 되면 될 것 같아요? 100점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게 현실성이 없다. 요즘은 다 대회 나가면 데코레이션밖에 안 해요. 왜 먹지 못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대회에서 상을 주고 이런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조성현 상이나 상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쟁쟁한 경력자들 사이에서도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경력 전무한 초보 지원자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대표 주부로서 여기 나왔습니다. 채용이 되면은 네. 굉장히 힘들 건데 채용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엄마가 바로 옆에 사세요. 그래서 저는 벌써 아줌마를 알아보고 있어요. 음식 리뷰를 했는데 또 너무 그냥 오면은 날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부랴부랴 시리아 식당 이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있어요, 진짜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저는 제 입맛에 되게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미술 전공했으니까 이런 미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섹스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셰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끼를 표현하는 지원자들도 있었다. 무려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행된 2차 면접에서 200여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발된 30명의 도전자들. 언제나 최선입니다. 지은아, 나를 믿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펼쳐지는 대규모의 키친 서바이벌 에드워드 본의 예스 셰프 요리대회 사회를 맡은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바로 뒤편에는 정말 지금 긴장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30명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오늘 긴장들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참가분 5번이죠. 배영서 씨가 이번 대회 참가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요. 떨려요. 자신 있고요. 떨려요. 네. 굉장히 상반되네요. 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제일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알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나이가 됐네요. 조혜성 도전자는 락커셨대요. 락하신데 어머 지금 포즈부터가 다르세요. 이야. 지금은 이제 락앤롤에서 떠났지만 예. 7년 만에 락앤롤 공연장에 쓴 기분이에요 지금. 예, 관객들입니다. 다. 네. 나중에 10년 후에 지금 이 순간 기억했을 때 예. 아름다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끼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참가번호 2번 김홍선 도전자께서는요. 예. 이탈리아에서 날아오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네. from 이탈리아. 예, 안녕하세요. 김홍선 씨. 네, 안녕하세요. 5월 달에 학교를 졸업했고요. 5월 달에 졸업하시고.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날아오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네. from 이탈리아. 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언제 귀국을 하셨죠?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오늘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그럼 오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 대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담당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양시원 셰프님, 에드워드 권 셰프님, 그리고 장갑성 셰프님. 사실 오늘 이곳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력자분도 계시고 해외 유학파, 또 요리는 초보지만 참 신한 아이디어와 개성으로 똘똘 뭉치신 분도 여기 계세요. 어찌 보면은 사실 이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한 자리에서 대결을 펼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요리 대회를 통해서 요리는 경력이나 나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자들의 창의력과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요리 대결. 주 재료를 대회 현장에서 바로 공개. 동일한 조건과 주어진 재료에서 탄생하는 각기 다른 30개의 요리를 통해 제2의 에드워드 권의 자질을 알아본다. 특히 요리의 창의력과 순발력은 물론 요리에 대한 지식과 위생 상태, 그리고 시간 내 완성 여부에 따른 맛과 미적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한다. 자, 첫 순서는 이제 블랙박스 형식 가운데 주 재료를 공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혀 주재료, 부재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 이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실 거예요. 쉽게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고기가 가능한 뭐 소고기라든가 예. 아니면 닭다리 요리가 되게 다양하니까 닭다리 같은 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선 종류면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요. 생선? 네. 저는요 닭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게 닭을 좋아하거든요. 닭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닭고기가 나와서요 남은 거 이렇게 먹었으면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리하고요. 아, 그러면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건 혹시 없어요? 아, 예, 생선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 재료를 공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재료가 나올지. 네. 오늘의 주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재료 공개합니다. 하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라든가 생선 종류면 아무거나. 닭고기가 나와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주재료는 닭과 당근이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완전히 표정이 엇갈리는데 12번 우리 12번 이지영 씨. 이지영님은 굉장히 좋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소감이? 아, 예. 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앞날이라던가 뭐 이런 거. 반면에 우리 2번 김홍선 씨는 고개를 팍 숙이셨는데 닭고기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재료였습니다. 난감. 정말 난감했습니다. 좌절입니다.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지? 닭과 당근? 앞이 깜깜했습니다. 앞이 깜깜해요. 제가 닭을 고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연히 우리네 식단에 굉장히 자주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닭이라는 것이 또 재밌는 부분이 요리하기가 그다지 쉬운 가금류가 아니에요. 육즙을 충분히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당근을 고른 이유는 당근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야채 중에 채소 중에 한 가지예요. 닭과 당근 두 가지의 재료를 함께 이용하셔야 됩니다. 닭을 통해서 당근의 맛이 없어지면 안 될 것이고 반대로 당근을 통해서 닭의 맛이 가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셰프 똑똑하신데요. 왜냐면 당근 잘못 요리하면 안 익는. 좀 난감합니다. 지금 주재료와 부재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요리를 지금 만들어내야 될지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난감합니다. 주재료 닭과 당근으로 만들 수 있는 100여 가지 경우의 수를 토대로 준비한 부재료들. 주어진 시간 10분 안에 요리에 사용할 모든 부재료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한 부재료가 불필요하거나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감점 처리된다. 워낙 지금 방대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다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골라야 된다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10분 안에 모든 양념까지 골라야 되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메모는 했지만 막상 가서 부재료를 받아보니까 또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서로 관망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뭘 짓지?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서로 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거 어머, 우리 벌써 뛰어가고 계세요. 네, 벌써 예. 준비를 다 하셨네요. 처음에 계획은 이제 손을 많이 비우자 그래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자였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재료가 뭐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갖고 좀 독특한 재료를 찾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분 33초 남았습니다. 자, 조금씩 발걸음이 네. 바빠지시죠? 염정필 참가자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빨간 앞치마를 휘날리면서. 뭐 더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5, 4, 3, 2, 1, 0 됐습니다. 자, 모두 네, 이제 올라와 주세요. 손을 띄워주시고요. 참가자들은 자, 무대 위로 정해진 자리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 양념 누가 가져갔어요. 일단 올라가세요. 어떡해. 오렌지를 지금 2개나 갖고 왔어요. 하나는 즙을 짜내고요. 하나는 그 껍질을 이용하려고 혹시 몰라서 가져와봤습니다. 하나 가지고 즙 짜고 껍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토마토 페이스트인가요? 닭다리 토마토 소스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써왔던 건 토마토 소스 상당히 그 농도가 좀 약한 건데 제가 빨리 뜨다 보니까 저기 토마토 홀을 많이 뜨게 된 것 같아요. 오이도 지금 딱 잘랐어요. 반만 잘 나오셨어요. 호박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너무 급하셔서. 네, 10초 남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참가번호 16번 이지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각종 준비한 도구가 많아요. 무슨 요리가 나올지 몰라서 오늘 제가 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드리지 않은 기물을 사용할 시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나요? 제가 원하는 제2의 에드워드 권은 반드시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춰진 걸 전부 다 가지고 요리를 하신다면 세상에 요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엄청 하얘졌어요. 아, 나는 이제 찍혔다. 네. 자, 정말 다른 분들하고 벌써 다른 게 지금 만들어 오셨어요. 네, 만들어 오셨네요. 집에서 제가 감으로 제가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감 요리로. 감 요리로. 감. 감 요리. 예. 오늘 하고자 하는 요리가 어떤 요리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꼬마 아이에게 주는 음식을 담았어요. 한 외국 소녀에게 바치는 요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양준혁 씨 아닌가요? 에드워드 권 선생님이시군요. 그리고 어머,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레스토랑 성공을 기원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며칠째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입었는데 지금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 다행입니다. 아주 힘이 세신 분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통째로 한 병을. 아니, 이 많은 양이. 통째로 한 병을 다. 네. 남으면 감점이 된다고 했는데 우선 변을 드리자면은 닭고기에 조금 잡냄새를 잡기 위해서 네. 술을 약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뚜껑이 안 따져서 제가 거기서 도저히 이 짧은 손톱으로 깔 수가 없어서 제가 우선은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료를 살펴봤고 오혜린 씨 같은 경우는 장을 준비했다 못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만들었던 장을 가져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걸 생각했다가 나중에 간장으로 또 다시 그림을 새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해도 무난하겠다. 알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펼쳐지는 대규모 키친 서바이벌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 1차 관문인 요리 대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죠. 네. 정확하게 6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요리 시작!
도전자들의 팽팽한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진행되는 국내 최초 30명 동시 요리 대결. 30명의 도전자들 중 오직 12명만이 제2의 에드워드권에 도전할 수 있다. 요리에 대한 진검승부를 위해 칼을 잡은 셰프들의 전쟁. 과연 제2의 에드워드권에 도전할 수 있는 12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30일 무이자. 알고 보면 꼭 이런 조건들이 붙죠? 마우스로는 다릅니다. 신규 고객이라면 무조건 30일간 무이자로 드립니다. 위드캐피탈 마우스런. 조회 기록 걱정 끝.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정말 저렴한 자동차 보험이 뭐지? 비교해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이카 다이렉트와 보험료를 비교하십니다. Don't worry, price. 하이카 다이렉트. 전화. 아, 좋다. 이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역시 인사돌 선택은 잘했어. 잇몸이 젊어지는 느낌이랄까? 정말 달라졌어.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좋은 건 역시 달라. 어른들이 일하는 공간에 아이들의 과학 놀이터를 지었습니다. LG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무림 주방을 평정했던 강호 최고의 요리 고수들. 원조철인 요리왕이 지존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요리를 스포츠의 경지로 끌어올린 전설의 시리즈. 6년간 천재작품이 110억 번, 308번의 대결, 그리고 14,000개의 요리 탄생. 앞으로 절대 고수만의 무한고수 장렬. 철인 요리왕 재팬. 그 TV에서 주방 발식의 진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 런칭 기념 이벤트 마이 키친 스타일 아웃. QTV에서 방송되는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를 보면 당신의 주방이 밝아진다. 하나, 방송에서 에드워드 권이 탈락자에게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둘, 매주 본방송 후 QTV 홈페이지에서 출제되는 퀴즈에 응모하세요. 정답을 맞춘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 론칭 기념 이벤트에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본 이벤트는 한국 도자기, 제시스텔 코리아, 시스코가 함께합니다. 큐. Real Entertainment. QTV. 제2의 에드워드권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 천여 명의 지원자들 중 단 30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본격적인 요리 대회뿐. 차세대 스타 셰프에게 요구되어지는 창의력과 순발력을 보기 위한 블랙박스 요리 대결. 그 거대한 서막이 올랐다. 요리 시작. 지금 닭을 먼저 손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재료들을 손질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우, 칼놀림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어떤 요리들이 만들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한 요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대회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한 시간이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료들을 밑손질 약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미리 줬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재료 손질부터 다 하라네요. 걱정이 대상이에요. 닭 요리를 뭐 할 건지를 생각했지 이 닭을 어떻게 잘라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그걸 내가 발라봤어야 되는데 하루에 2마리씩도 먹는데 그걸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듬어준 닭만 항상 먹었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었던 거예요. 소리가 엄청 커요 지금. 없어요. 다리살이 조금 더 쫄깃쫄깃해서 재료랑 섞을 때 조금 다른 부위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다리살을 달겠습니다. 우리나라 밥 짓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방식에서 리조또를 짓는 것처럼 버터에 먼저 밥을 볶은 다음에 지금 육수를 첨가하면서 밥을 익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성남 씨는 닭 가슴살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얇게 손질을 하셨어요? 펀칭하려고 포를 열심히 최대한 얇게 떴습니다. 당근인데 이건 사용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사용할 건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당근을 좀 더 편하고 맛있게 이렇게 서브하기 위해서 칼로 갈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이렇게 직접 칼로 다 갈고 계시네요. 네. 자, 우리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45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살짝 탔어요. 일부러 태우신.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태운 겁니다. 파인애플과 피망과 당근의 맛을 다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카밥식으로 닭하고 같이 요리해봤습니다. 제가 닭을 주재료로 받았을 때 한 가지밖에 진짜 안 떠올랐는데 닭을 이제 얇고 넓게 점여서 안에 이제 당근을 집어넣고 돌돌 마는 거였어요. 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거 하면은 너무 평범해 보일 것 같고 꼭 많은 걸 꼭 하고 싶은데 끈은 없고 막 부재료 가지러 갔다 막 다니다 보는데 쪽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저거다. 쪽파를 살짝 데치면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을 만 다음에 이렇게 쪽파를 묶어놨죠. 자, 우리 30분이 지나면서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를 만드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배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퓨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져서. 그랬으면 오히려 더 작게 썰어서 처음부터 넣었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익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요리를 할 것인가 생각했던 부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당근이 제 판단에는 익힐 때 조금 크게 덩어리채로 익혀야지 영양 성분이 덜 빠져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했는데 안 익혀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이 닭 누구 거예요? 이 닭이 누구 거예요? 지영 씨 닭이? 전부 다. 너무 창피해. 여기까지 와서 닭벌 요리를 못 해봤다니 닭을 벌어서 떨어지다니. 안 되겠다. 이건 수습을 해야지. 나는 여기서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큰일 나겠어. 이 닭을 주순 거죠. 쓰레기통에서. 벌써 다 봤는데 어쩔 거야. 위를 치우라고 해서 그걸 들고 걸어가는데 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이 진짜 왜 이랬을까. 후회가 너무나 되는 거죠. 사과 놓을 거야? 쓰레기통에 넣어. 흠잡힐 게 없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권 셰프님 손이 제 쓰레기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뒤에 이런 지금 박스 안에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법이 지금 다 버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타임도 있고 로즈메리도 있고 이게 다 돈인데 장차 제2 에드워드 권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라면 어찌 제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싱거워요. 땅패스에. 다른 분들은 구이나 찜이나 거의 이런 걸 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닭의 냄새가 충분하게 우러날 수 있는 요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닭 냄새가 충분하게 나는 요리는 굽는 요리밖에 없어요. 차호 형님, 소스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요. 스파게티 소스 같기도 하고요. 스파게티처럼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형태는 약간 한국식 닭볶음탕을 연상시키도록.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닭을 삶아 놓으신 거예요. 핏물도 빼고 닭 육수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저 닭과 이 소스가 합쳐지는군요. 네, 너무 맛있겠어요. 기대할게요. 네. 전재영 씨는 요리가 거의 완성이 다 됐네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오렌지 소스 닭강정입니다. 어머,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이나 어린이도 자극이 없는 음식으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언제 완성할 수 있겠나. 내가 마지막에 음식도 못 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몸에선 땀이 막 계속 나고 머릿속에는 거기가 백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게 상상도 안 되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긴장이 돼갖고 마무리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급조해서 마무리하고 싶지 않고 그래갖고 두 가지 생각이 되게 머릿속에서 많이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안 식네요. 따뜻하게 찐 거를요. 이게 썰려면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 냉동실에 넣어서 식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안에 줄여야 돼서 진땀이 납니다. 좀 가져가 볼게요. 오븐에 안 될까?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요? 아까 원래 몇 분 해놓으셨어요? 15분 해놓으셨어요. 자, 15분 눌러놨는데 남은 시간 12분이거든요. 어떻게? 시간은 그럼 제가 정확히 안 거거든요. 가능하겠어요? 남은 시간 6분 20초인데. 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오븐 사용이 좀 난감했어요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잘 익혀졌나? 이게 좀 많이 생각됐던 것 같아요. 고민됐고 익히는 정도가 많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사람들 뭐 5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5분은 안 쓰고 그냥 이래도 익혀야 되겠다 했는데 탔죠. 쪽파가 타서 터졌어요. 사실 저 프라이팬에 이렇게 한번 지지고 오븐에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오븐에 들어갔으면 아마 안 터졌을 거예요. 터지니까 지금 이젠 더더욱 오븐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붙잡고 있었죠. 불쌍하게. 자, 3분 2초, 1초, 3분 남았습니다. 아, 지금 다 완성하셨나요, 박필관 씨? 시간 맞춰서 이제 육수 좀 부으려고요. 아, 시간이 다 되면 그때 육수를 부어서 맛을 더 살리시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고 계실 건가요? 우선 음식하면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필관 씨처럼 주변 정리라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지금 이지영 씨처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데코레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우면, 쌀국수, 비빔밥, 만두, 한꺼번에 들어가고. 네, 아시안 프라이. 여유 있게 한다고 마음을 먹고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면서 1시간 너무 짧았다고 아마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1시간 중에 가장 짧았던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분 지났습니다. 자,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요리를 하시면 감점이 주어집니다. 자, 저희가 다 가슴이 떨립니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30초 정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테이블 뒤로 1보 떨어져 주십시오. 자, 5, 4, 3, 2, 1 지났습니다. 자, 멈춰 주시고요. 자, 멈춰 주십시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한 자의 굵은 땀방울이야말로 네. 가장 진한 감동이 다가오는데요. 아, 정말 오늘 여러분들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30개 도전자들의 요리가 완성되고 심사를 위한 에드워드건의 시식만이 남았다.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대회 시작 전 도전자들이 직접 선택한 카드 순번대로 시식 순서를 결정했다. 쌀이 조금 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뭐 서양은 리조또 형식으로 알덴식으로 먹으니까 지금 안에 말아서. 네, 지금 하고 당근도 좀 넣고 좀 말아서 넣고 25분 전지은 씨가 그 안에는 닭하고 뭐뭐 있는 거죠? 오명에 뭐 지단 붙이고 새우 넣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존에 있는 요리가 아닌가. 약간 동남아시아의 이런 그 좀 꼬치 요리. 굉장히 좀 컨셉을 이해하기 힘든. 조혜성 씨 락커. 처음 소개팅을 하는 기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이게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시식을 마쳤고요. 네. 이제부터는 한 번씩 나오셔서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설명을 하는 그런 수를 갖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1번 참가자 조은비 참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간략하게 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다고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닭가슴살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레몬과 오렌지 껍질에 재놓고요. 거기에 타임을 해서 그거를 구워냈고요. 은비 씨의 전체적인 요리의 아이디어는 케밥 스타일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이 파인애플이 닭의 맛을 완전히 감싸 안아버렸어. 다시 얘기하면 너무 좀 달았다? 쉽게 얘기해서. 자, 차나경 씨의 요리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요리였다고 저 개인적으로 특이했어요, 생각해요. 아주. 예. 톡톡 튀는 아이디어였고 문제점이 뭐였냐? 간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았는데 소스가 너무 강해. 소스 맛이 거의 다 닭고기하고 다 감싸 안아 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나서는 입에 뭐만 남았냐? 소스만 남아요. 근데 아이디어만큼은 뭐 제가 한 여기서 한 상위 5%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니까 사실. 봐서 너무너무 좋고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셰프님들 중에서 첫 번째는 근데 아무래도 권영민 셰프님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양준혁 씨 아닌가요? 그거 선생님이시군요. 그 티셔츠 아직도 입고 계시죠? 여기다 좀 더 등에 사인 받아서 집에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최준혁 씨의 요리는 제가 볼 때는 차호영 씨하고 좀 이 디스커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컨셉이 비슷했어요. 토마토 퓨레를 이용해서 소스화 시켰다라는 점. 저는 절대 따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왜 저런 거 했어? 그것도 옆에 앉아가지고 이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준혁 씨하고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차호영 씨께 칠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매콤했어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에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고추를 썰어서 위에다 몇 쪽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걸 빼놓고는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한 요리, 너무 가정적인 요리가 아니었던가. 자, 오혜린 씨, 네, 안녕하세요. 이 요리 굉장히 평범한 요리예요. 알고 있죠? 네. 나라면 이 요리 안 만들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하고도 평가를 같이 해요. 다녔다면 안 다닌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요리가 나와줬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저렇게 요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히 좀 실망스러웠다. 벌 받는 기분? 창의성,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음식이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모르실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음식에 솔직히 말씀드려 빵점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접시에 올라가는 것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뭐였냐면 컵을 뒤집어서 접시에 올려서 줬습니다. 네. 컵까지 먹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상대로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끝나고 가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씨.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이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미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치즈 넣고 깻잎 넣었어요, 그렇죠? 닭고기도 퍽퍽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지. 예. 그리고 소스의 밸런스도 좋았고 스타치를 끌고 들어와서 감자라는 걸 넣었는데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건포도를 넣었어요. 이 요리는 제가 오늘 조금 아이디어를 오히려 반대로 에드워드 건이 전지윤 씨한테 좀 아이디어를 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에드워드 건 셰프님께서 맛봐주신 것만도 되게 영광스러웠는데 칭찬까지 너무너무 정말. 만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차갑게 먹는 건 초게탕이라는 요리가 있고요. 따뜻하게 먹는 요리 중에 제가 했던 메뉴는 궁중 요리 중에 표교탕이라는 게 있어요. 닭에 육수를 내서 정성스럽게 닭살을 발라서 전복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영양면에 쏙 채우고 새우를 넣고 몸에 좋은 이렇게 닭고기 육수까지 해갖고 국물 요리를 한 거죠. 당근의 맛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닭이 거의 주가 되고 당근은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약간 색깔만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을 깨고 식재료를 제가 버렸는데요. 이 닭 누구 거예요? 이 닭이 누구 거예요? 닭을 통째로 버린 사람은 아마 이정 씨가 처음이 아닐까. 다시 주워서 깨끗이 했지만 네. 그런 저를 한번 예. 키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이정 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에 있을 법도 한 음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이 음식은 제가 아예 간을 보질 않았었습니다. 지금 닭하고 당근의 맛이 없다. 제가 아예 간을 보질 않았었습니다. 네. 닭고기는 고추장 범벅이었습니다. 당근은 옆에 소스처럼 빠져나와 있었어요. 크림 소스와 고추장의 닭고기. 그러니까 맛의 조화가 전혀 없어요. 이 요리는. 근데 닭고기 소스가 너무 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장이랑 꿀을 넣어서 그것을 중화시켰고 견과류를 넣어서 좀 고소한 맛을 냈고. 그래요. 이수정 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너무 악평을 하시니까 나 요리사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재영 씨. 이 요리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하지만 당근이 너무 안 익다 보니까 네. 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아니었던가. 네. 그리고 제가 전재영 씨한테 좀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굉장히 깨끗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테이블이 정말 깔끔했어요. 위생이 안 좋은 음식은 먹어서 사람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우선으로 해서 요리를 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요리 굉장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조화와 레드와인 소스를 만들어냈는데 그다지 퀄리티가 좋은 레드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뼈를 볶았다든가 여러 가지 적절한 테크닉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네. 이지민 씨 요리는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소스를 만들어서 긁어내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소스를 만들었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 파슬리로 살짝 올렸는데 색감도 좋았고 하지만 그 파슬리 맛이 전체적으로 향도 끌어줬고 제 생각에 이혜연 씨 정도의 경력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요리예요. 지민 씨 요리는 정말 훌륭했어요. 온면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냉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지금 혜성 씨가 만든 건 면의 요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테이스팅하는 시간까지는 면이 붉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내가 오히려 육수를 따로 빼놨다. 그랬다면 그 점수가 굉장히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냉면인데 조명 때문에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온면이 됐어요. 아쉬워요. 제가 오늘 많이 놀랐던 것은 왜 이 요리를 전부 다 뜨겁게 풀려고 했을까? 오히려 차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차게 풀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끌고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홍수 씨 같은 경우는 라따뚜이 사용했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롤라드가 터졌지만 컨비네이션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테크닉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혜성 씨. 네. 일단 간이 너무 약해요. 예, 간도 없었고 오 재료 맛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면 많지, 닭고기 양 적고, 당근 많지. 결정적인 두 가지 주재료의 맛을 거의 끌고 나가지 못했다. 약간 칼국수 비슷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원일 재료의 콤비네이션도 너무 부적절했고 그리고 세팅도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야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아니야, 아직은 내가 볼 때는 무경력에도 불구하고 관자는 퍼펙트 쿠킹이었어. 네. 완전 미디움 중간이에요. 30명 도전자들의 요리 과정과 창의적인 요리를 두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에드워드 권. 과연 키친 서바이벌 예 셰프에 도전할 행운의 주인공들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요리와 시식 그리고 평가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는 탈락자와 합격자를 가리는 중요한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심사의 가장 큰 주안점은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의 에드워드군을 찾는 만큼 경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음식과 또 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대규모 키친 서바이벌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 그 1차 관문인 요리 대회 12명의 최종 합격자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6번 이재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재민 씨. 네. 아주 오늘 극찬을 에드워드 권 셰프로부터 들었던 이재민 씨 축하드리고요. 네. 참가번호 10번 박필관 씨. 참가번호 10번 박필관 씨 축하드립니다. 소개탐을 하셨죠? 만들어서 박필관 씨의 두 번째 합격자입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지금 아주 밝게 웃고 계시네요. 본인 이름이 불리워질지도 모르고. 참가번호 9번 차호용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합격자가 일단 되셨습니다. 네, 참가번호 2번 김홍선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김승선 씨. 네, 오늘 걱정을 참 많이 하셨었는데. 참가번호 21번 이성 씨 축하드립니다. 전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전지은 씨. 7번 최나경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드워드 군의 예스 셰프 첫 번째 요리 대회 1라운드를 통과할 2명의 참가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10분이 나와 계시고요. 뒤에는 20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될까요? 참가번호 26번 이원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20분 모두가 발표를 하는 저희 둘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원일 씨가 살짝 웃으면서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네. 이원일 씨 축하드립니다. 지금 19분이 남아있습니다. 락커인 조혜성 씨도 계시고요. 최연소 참가자인 배영서 씨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은 우리 진재영 씨도 네. 계시고요. 자, 에드워드 권의 예스 셰프 1차 합격자 마지막 합격자입니다. 참가번호 12번 이지영 씨입니다. 이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두 딸의 자녀를 둔 이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최나경, 차호영, 전지현, 이혜영, 이지민, 이지영, 이원인, 이상, 유대진, 염정필, 박필관, 김홍사. 자, 여러분 12분의 셰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셰프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이 파프리카는 뭐 쓰는 겁니까?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먹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막 엄마도 보고 싶고 눈물 나고 막 진짜. 기상! 어차피 한국 될까요? 얼음 아까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어. 누나.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시스코 멤버스가 함께합니다.